네, 반갑습니다.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끌어당김 하시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끌어당기시고 있나요? 자기 전에 5분 심상화 명상하고 계신가요? 네, 그것만 하셔도 여러분들 많은 것을 이루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는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놓아버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끌어당김이나 여러분들의 목표를 꼭 실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놓아버림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보다 더 앞선 차원에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여러분의 방어 기제 그리고 방어 기제를 어떻게 트랜스서핑적인 관점이나 끌어당김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세요.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또는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이나 주변의 직장에 있으신 분들은 또는 그런 사람 직장 동료들이라든가 뭐 상사나 또는 사업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성격, 내가 느끼기엔 이상한 성격인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은 어디서 나올까라는 그런 어떤 방어 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어 기제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제가 심리학을 좀 공부했는데요. 사실 여기서 굉장히 주요한 이론으로 다루는 게 바로 방어 기제이긴 합니다. 디펜스 메커니즘이라 해서 그 프로이트 아시죠? 오스트리아의 아동 정신 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아버지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업적을 정리하고 구체화해서 제시한 자아 적응 이론이 있었는데 그것의 발전형이 바로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심리학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기도 해서 본인의 방어 기제가 뭔지 파악하신 분도 계시고 파악하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거는 내가 어떤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아동기 때 가정 환경에 의해서 대부분 많이 생겨납니다. 이런 방어 기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방어 기제의 성숙도가 얼마나 성숙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굉장히 방어 기제가 좀 낮은 수준이신 분들은 우울증 발병률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베일런트라는 사람이 방어 기제의 성숙도를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방어 기제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이후에 또 트랜스서핑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거를 내가 다룰 수 있을까. 그리고 댓글에서도 가끔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요. 사실 그런 것들이 이 심리를 알면 본인의 방어 기제를 파악하면 이게 사실 펜듈럼의 일종이거든요. 네, 여기서만 짧게만 힌트를 주면 방어 기제는 사실 펜듈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루는 방법 또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단계의 방어 기제가 있는데요. 바로 부정이라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충동이나 어떤 외부의 실제적인 사건을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했는데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딘가 분명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말 그대로 부정을 하는 겁니다. 주로 어린이들한테 많이 조금 나타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정이라는 바로 1단계의 그 방어 기제가 성인에게서도 계속 지속된다면 정말 그 문제를 계속해서 덮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승리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나는 완전히 없어, 나는 완전히 부정이야 이런 건 아니고요. 다 어느 정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분리입니다. 이제 본인과 본인의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남들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고 전적으로 좋고 전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상반된 것으로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흑백 논리로도 대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어 기제고요. 경계선 인격장애의 대표적인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복합적이고 좀 애매한 감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잘 느끼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뭔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되게 무조건 나쁜 사람, 이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 너무 과대평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분리의 어떤 방어 기제고요. 1단계로서 굉장히 좀
안 좋은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 좋다기보다 좀 미성숙한 방어 기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방어 기제가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왜 안 좋냐면 균형력을 해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뭐 심리학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심리학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트랜스서핑적 관점에서 좀 풀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균형력을 깨치다 보니까 여러분이 목표로 가는 길에서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부정이라는 펜듈럼이 있고 분리라는 펜듈럼이 있고 그런 거죠. 이외에도 전환이나 왜곡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살짝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현실을 좀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요. 네, 2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단계도 굉장히 좀 미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로 투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특성이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을 쉽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자기 탓에 대해서 되게 남 탓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민적으로 분노, 공격하고 편견하고 질투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는 것으로 투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되게 의처증이나 의부증 환자들 같은 분들이 좀 투사가 있을 수 있고요. 속담으로 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되게 혐오해.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혐오하는데, 사실 그게 혐오하는 이유가 내 안에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남의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비난도 투사랑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이 투사를 통해서 누군가의 기분을 굉장히 쉽게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큼 방어 기제의 성숙도가 낮은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투사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투사적 동일화라는 것도 있고, 의존적 투사적 동일화도 있고, 힘, 성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까지는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리겠고요. 투사라는 게 있다. 어떤 식으로든 이 투사가 좀 강한 사람은요, 상대가 특정 행동이나 특정 태도를 가지도록 유도를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들과 어울리는 사람일수록 그들과 관계에서 굉장히 투사가 많은 사람들이랑 관계를 할수록 굉장히 좀 피곤함이나 짜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 파탄으로 좀 자주 이어지고요. 네, 두 번째 투사 이어서 두 번째는 바로 해리라는 거예요. 해리성 다중인격 장애와 이런 해리는 다르고요. 쉽게 말하면 감정이나 기억이나 상황, 주변 환경 이런 거 있는데, 자신이 분리된 느낌을 뜻할 때 이제 해리라고 합니다. 해리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충격적인 일을 당할 때 또는 그것을 회상할 때 좀 멍해진다거나 되게 비현실감을 느낀다거나,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제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린 부정이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떤 폭력의 피해자가 폭력 당시 일을 떠올리려고 말했을 때 잠시 좀 멍해지더니 마치 다른 사람 일처럼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관련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것이 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리성 장애랑은 좀 관련이 없고 그냥 미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환상이라는 게 또 2단계에 있는데요. 상상 속에서 계속 성취를 경험함으로써 이제 좌절된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말하는데, 제가 이 환상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 게 그럼 이거 끌어당김이나 트랜스서핑에서 말하는 심상화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항상 균형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간절히 꿈꾸고 침대에서 꿈만 꾸면 그것이 이루어지냐? 아니죠. 트랜스서핑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하지 않고 강력하게 원하기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트랜스서핑에서는 잉여 포텐셜이 발생해서 우주의 균형력을 자극하고 그것이 결국 현실에서 반대적인 일을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즉 행동 없이 무조건 상상만 하고 이렇게 환상, 진짜 판타지예요. 이것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잉여 포텐셜을 많이 일으키는 완전 미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끔 끌어당김에서 상상만 하면 이루어질까요?
행동하지 않아도 상상만 하면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좀 위험한 생각이고요. 행동하지 않고 상상만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로또를 사려면, 로또에 당첨되려면 로또를 사야죠. 그런 행동을 해야죠.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행동은 무조건 피땀 흘려서 노력하는 행동이 아니고, 그런 행동이 아니고요. 내가 작은 행동을 함으로써 현실을 움직여서, 외부도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 나한테 다가오도록 만드는 게 바로 끌어당김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환상에 대해서 또 잘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이외에도 수동 공격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돌려까기, 잘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상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 은근히 막 말투 바꿔서 공격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수동 공격성. 그나마 이거는 다행인 거고요. 또 행동화라고도 있어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화를 표현하는 것도 있고,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본인은 몰라요. 이런 미성숙한 방어 기제들이 있고, 3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단계는 미성숙을 넘어서 좀 신경증적인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2단계보단 나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요, 합리화라는 게 있습니다. 합리화. 뭔지 아시겠죠? 자기 합리화라기보다는 그냥 합리화라는 게, 화가 나서 예를 들어서 길바닥에 돌을 막 걷어찼어요. 근데 돌을 걷어찼는데 돌이 이런 데 떨어져 있으면 위험하니까 자기가 치워준 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누구를 폭행했는데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때렸다, 손봐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합리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파괴적인 충동적인 순간에 순간적으로 압도당하면 곧바로 이런 합리화적인 방어 기제가 나오게 되고 극심한 불안과 심적 고통이 초래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이 충동으로 이어진 이 사태를 해명해야 될 처지에 자기를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음은 반동 형성이라는 거예요. 반동 형성. 쉽게 말하면 정반대의 충동을 형성하는 거, 반동 형성인데요. 위협적인 충동이 있는데 이걸 완전히 반대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타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부정하면서 오히려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너무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이 사람에 나 인정받고 싶진 않아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를 굉장히 싫어한다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그런 성향을 잠재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반동 형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강박장애 환자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방어 기제고요.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없는 사람은 없고요. 다 있어도 조금씩은 다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나 어떤 펜듈럼이라는 게 공식처럼 이렇게 딱딱딱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있다고 해서 슬퍼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억압입니다. 억압. 위협적인 충동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무의식적으로 막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망을 잇는 거 역시 가장 유명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원시적인 방어 기제 중에도 하나입니다. 프로이트가 가장 관심을 갖고 연구했었던 주제이기도 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백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생각나면 버튼을 누르세요.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오히려 잊어야 할 대상, 백곰에 굉장히 강박적으로 몰입하는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의 욕망을 너무 이렇게 누르는 거, 그것도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퇴행이고요. 미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죠. 퇴행도 굉장히 심리적인 측면과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상태에 처했을 때 자신의 발달 단계에서 좀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반응이에요. 유아기 퇴행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에게도 좀 많이 나오는데, 어린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 첫째가 둘째가 태어났는데 새로 태어난 동생에게 막 관심이 쏟아지면 오히려 막 첫째 애들이 아기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퇴행 있을 수 있고, 이게 좀 성인에게 일어나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완벽히 어린아이로만 퇴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좀
그렇게만 해석하기엔 좀 곤란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퇴행이고요. 또한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상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취소하려는 것, 이런 거 있는데, 예를 들어서 꿈에서 누구를 때렸는데 이게 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잖아요. 근데 이게 일어나서 그 친구에게 선물을 사주는 거 이런 것들 취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저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다음 전위라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그 위협적인 충동 자체는 이제 표현을 하되 그 상대가 문제 삼지 않을 만큼 수용 가능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이런 속담도 있죠. 이런 것도 있고 내리 갈고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부모랑 자녀가 싸웠는데 자녀가 이제 방문을 쾅 닫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매우 양호한 방어 기제 중 하나, 전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치환이라고도 해요. 다음은 주지화도 있고 한데 이거는 일단은 좀 넘어가 볼게요. 이거 쉽게 말하면 감정을 분리하는 건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다음은 4단계인데요. 4단계는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1, 2, 3단계는 미성숙한 쪽에 속했는데 4단계는 성숙한 방어 기제로 들어갑니다. 승화라는 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화는요, 위협적인 충동을 심적으로 덜 위험한 에너지의 형태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의 가장 성숙한 형태로 말해지는데, 프로이트 역시 승화를 가장 성숙한 방어 기제로 생각했습니다. 예술 생각해 보시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예술가가 뭔가 자신의 폭력적인 충동을 예술로 표현하면서 푸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폭력을 즐기던 사람이 오히려 복싱 선수가 된다거나,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승화. 여러분들 펜듈럼을 다루실 때 이렇게 다루시면 됩니다. 승화 가장 좋은 거고요. 또 유머도 있어요. 성숙하다고 생각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고, 불쾌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공격적인 그런 게 생겨도 농담으로 해소하는 거. 트랜서핑에서 펜듈럼을 다룰 때 유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심도 깊게 다루거든요. 유머. 어떤 나에게 펜듈럼이 계속 다가와서 에너지를 뺏으려고 할 때 예측하지 못한 행동, 즉 유머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불안 유발적 생각이나 감정의 표현으로 빈정거림도 없고 불쾌한 효과도 일으키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 그런 유머. 제가 유머를 왜 좋아하냐면, 그 펜듈럼이 여러분을 갈고리 삼아서 이제 에너지를 뽑아 먹으려고 이렇게 다가올 때 이게 한 발 싹 비껴서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게 바로 유머예요. 유머인데 왜 좋냐면, 이게 펜듈럼이 그 뽑으려는 에너지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여러분의 원동력이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유머 있게 사셔야 되고요. 정말 삶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단지 그냥 웃음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타주의입니다. 이타주의는 아시는 것처럼 타인에게 베풀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을 오히려 타인에게 베푸는 거, 자선활동 한다거나 부모님께 용돈을 준다거나 너무 좋은 방어 기제죠. 그리고 억제라는 거는 욕망을 잠시 미뤄두고 나중에 다시 찾는 거, 나중에 받아줄 수 있을 상황이 왔을 때. 앞에서 말한 억압이랑은 좀 매우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인내, 그리고 수용, 용인, 예측, 감정적으로 자제하는 거, 그리고 감정적 자부하는 거,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벗어나서 그에 연연하지 않는 거, 감정적 자부. 저는 트랜서핑에서 또 말하는 게 우월감과 열등감이 사실 같은 거 아십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은 같아요. 서로 이제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속성은 똑같고 형태만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대표적으로 트랜서핑, 우리의 에너지장을 균형을 해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 이게 사실 다 감정적으로 사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트랜서핑에서 균형력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고요. 너무 제가 장황하게 이 방어 기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좀 얘기를 드릴 텐데, 끌어당김이 심화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방어 기제는요, 사실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무의식적 시도예요.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무의식적 시도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미성숙하게 발현되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균형을 해칠 수 있는 거, 내 가능태의 어떤 균형, 우주의 균형력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랜서핑에서는 이러한 무의식적 반응이 오히려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고 부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 기제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특정 상황에서 불안을 느낄 때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통해서 그 불안을 정당화하면 불안 에너지를 더욱 강화해서 그와 유사한 상황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방어 기제, 미성숙한 방어 기제의 좀 무서운 점이고요. 사실 트랜서핑에서 방어 기제는 이겁니다. 펜듈럼의 영향을 받는 에너지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펜듈럼은 쉽게 말해서 특정한 관심과 감정의 집합체,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방어 기제가 펜듈럼의 자극에 과하게 반응을 하고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저항을 통해서 에너지를 더 쏟아붓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를 들면 또 회피라는 방어 기제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방어 기제로 이제 회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정 상황을 무조건 피하려고 해요. 무조건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상황 자체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과하게 되고 더 많은 회피할 상황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방어 기제가 사실 균형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본인의 노력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적인 상황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어 기제를 파악하고 펜듈럼의 작용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어 기제는 에너지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트랜서핑에서는 뭡니까? 현실이 우리의 내적 에너지 상태를 반영한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내적 에너지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방어 기제는요, 우리가 특정 감정이나 생각을 억누르거나 또는 이제 과도하게 반응하게 만들어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우리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현실과의 파동이 어긋나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불필요한 현실을 끌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너무 싫어서 난 이런 특정한 상황이 너무 화가 나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그 상황에 계속해서 화를 낼수록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계속 생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방어 기제의 에너지 측면에서 보는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부터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할 거예요. 방어 기제를 전환해야 돼요. 방어 기제를 조율로 전환해야 됩니다. 방어 기제를 완전히 없앤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방어 기제를 완전히 없앤다라는 거는 인간 세상에서 너무나 로봇가 되겠다라는 말과 똑같고, 이거를 완전히 없앤다라는 것 자체가 과도한 중요성을 부과하는 활동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트랜서핑에서 방어 기제를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는 이것을 에너지 조율의 도구로 활용하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바로 중립적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많은 트랜서핑의 장에서 이야기들을 하는 게 뭐냐면 관찰자가 되라, 이건데요. 중립적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방어 기제를 먼저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보면서 나는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이거를 평가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난 이런 게 있을까? 난 이런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정의 방어 기제거든요. 여러분들이 나 이거 좀 있는 것 같아 하면 인정하십시오. 그냥 인정하시고 그것을 평가하지 마세요. 나 이거 있어서 나 힘들었어, 나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그냥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그것이 바로 관찰자가 되는 첫 번째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방어 기제가 나올 때 내가 지금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있구나,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관찰 자체가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냐면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펜듈럼은 진자처럼 움직인다고 했죠. 진자. 에너지를 여러분이 주면 줄수록 이 진자 운동이 더욱더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순간 반응은 약화되고 진자 운동은 멈추게 됩니다. 즉 펜듈럼이 여러분의 몸에서 갈고리를 빼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가 바로 중립적 관찰자 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진짜 꿀팁이니까 방어 기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펜듈럼에게 뭔가 에너지를 뺏기고 있을 때도 관찰자가 되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항상 제가 말하는 거, 중요성 낮추기입니다. 방어 기제를 촉발하는 상황에 부여한 중요성을 줄여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어 기제를 촉발시키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 누가 새치기만 하면 너무 화가 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중요성을 낮춰보세요. 새치기 뭐 해도 뭐 한 명 늘어난 거 뭐 얼마나 중요하겠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너무 쉽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그 일이 여러분들 방어 기제를 촉발시키는 그 일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짓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어 기제를 촉발시키는 그 상황이 여러분의 진짜 존재 가치를 결정짓는 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 네, 중요성을 낮추면요. 에너지의 균형이 회복되고 방어 기제는 약화됩니다. 중요성을 낮추면 에너지의 균형이 회복되고요. 방어 기제도 약화됩니다. 중립적으로 관찰하시고 중립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중요성을 낮추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보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실 조금 쉽지 않은 방법이기도 한데 파동을 조율하는 연습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까 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파동을 조율하는 연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원하는 현실의 파동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방어 기제가 발현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둘이 다르겠죠? 그렇다면 자신이 원하는 현실의 파동에 맞춰야겠죠. 거기서 맞추는 방법은 감정과 생각을 조율하는 거예요. 방어 기제가 작동할 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현실에서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뺏어가는 사람, 여러분의 돈 10만 원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재산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화가 나겠죠. 화가 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에는 여러분이 100억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10만 원을 뺏겼어요. 큰 화가 나실 것 같나요? 네, 그렇지 않죠. 이게 바로 파동 조율하는 연습이고요. 방어 기제가 작동할 때 내가 원하는 현실에서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까? 라고 질문을 해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에너지를 회복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명상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 방어 기제가 막 나오는 상황에서 명상을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좀 하세요. 평소에 여러분들 명상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데 평소에 명상하시고요. 자기 전에 5분 일어나서 5분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많이 바뀔 겁니다. 명상하면서 호흡 조절하시고 긍정 확언하시고 이렇게 내면의 에너지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어 기제가 발동된 후에 저는 발동된 후에 또 명상으로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다시 정동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막 바로 직후에는 화가 나서 못하더라도 그 좀 진정되고 난 직후에는 좀 하시는 거를 바로 추천드리고, 왜냐하면 에너지는 빨리 정돈시킬수록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꼭 드리고요. 네 단계가 좀 쉽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지막 단계 추천을 드립니다. 중립적 관찰자가 되는 거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예를 들어 분열이라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분리예요. 그러니까 분리, 분열 똑같은 건데 다른 사람을 모두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또는 다른 사람은 너무나 다 좋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완전 흑백 논리식으로 완전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해버리고, 자신에게 좋게 하는 사람은 완전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 세상이라는 게 적당히 좋은 사람이 있고 적당히 나쁜 사람이 있는 건데, 완전 나쁜 사람, 완전 좋은 사람, 이거는 완전 그 현실에서 균형력을 해치는 완전 안 좋은 방어 기제 중에 사실 딱 하나만 안 좋은 거 뽑아라. 저는 분열인 것 같아요. 분열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열에게 이름을 붙여주세요. 분열씨, 나 지켜줘서 고마워. 근데 내가 이렇게 지금 컸으니까 내가 이제 알아서 해볼게. 이렇게 여러분들 분열한테 말해보세요. 분열이라는 펜듈럼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합리화라는 그 방어 기제를 여러분이 발견하면 합리화씨, 그동안 나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이제 내가 지금 많이 컸으니까, 내가 트랜스서핑도 알고 마음의 나침반도 아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해볼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붙여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인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감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걸 할 때도 굉장히 도움되는 방법이니까 꿀팁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네, 방어 기제를 활용해서 현실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랜스서핑의 핵심이 뭐냐면 의식적인 선택이에요.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냅두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가능태를 선택하는 게 바로 트랜스서핑입니다. 방어 기제를 알아차리고요. 이 방어 기제를 내 행동과 선택을 안내하는 신호로 바꿀 수 있으면 오히려 원하는 현실로 이동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어 기제가 나타날 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거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면 좋아요. 이 신호를 통해서 중요성을 낮추고 더 나은 반응을 선택하는 겁니다. 방어 기제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무엇의 중요성이 부과되는지 좀 알아차리기 힘든 세상이 될 겁니다. 네, 결론 말씀드릴게요. 방어 기제는요, 트렌드서핑의 관점에서 볼 때 펜듈럼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유지될 수 있는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또는 펜듈럼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억압하거나 없애려고 할 때는 펜듈럼과 싸우는 꼴이 됩니다. 펜듈럼과 싸우면 안 돼요. 펜듈럼과 싸우면 집니다. 왜냐하면 펜듈럼의 목적 자체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뽑아먹는 거기 때문에 싸우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뽑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방어기제를 억압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방어기제한테 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관찰과 조율을 통해서 내면의 에너지를 다시 정돈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현실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힌트이자 신호로 될 수 있겠습니다. 즉, 방어기제는 나쁜 게 아니다. 우리의 현실을 조정할 수 있는 신호일 뿐이다. 네,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